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중요한 SQL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 SQL 입력하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어, 저번 시간에 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이걸 그냥 엔터를 치고, 이번은 여러분들 알아서 치시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됩니다. from, not,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이건 저희가 해냈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지만, 잠깐, 근데 저희는 이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가 원한 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어, 클래스 노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솔직히 지금 잘못된 건데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클래스 노트를 해서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건 제가 저장을 해서 그런 건데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한 거는 프로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그 저번 시간에 한 거여서 원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변경을 안 해주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클래스 노트를 어차피 만들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 포스트그레스에 가셔서 이제 거의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든 노트 테이블을 삭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노트에서 그 클래스 노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셔서 이제 노트 테이블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작업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은 일단 뭐 어떻게 해주는지는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뭐 그냥 이거 쭉 따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미 한 상태라서 나머지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됐고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똑같죠. 셀렉트 다 보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from 노트에서 타이틀만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만 보도록 하고 이걸 바꿔도 잘 저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뭐 콘텐츠까지 보면은 이게 엄청 길다 보니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되고요. 그래서 SQL 입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변경되었나? 당연히 메인 닫코가 변경되었는데 이게 추가가 됐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서비스에 가셔서 이제 DB 닫코를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것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뭐가 만들어졌냐면, 메인부터 보면, 항상 뭐라 그러죠? 메인부터 보면 이해가 좀 쉽다고, 뭐가 변경되었는지 좀 보면은, 핸들러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핸들러 구조체가. 왜 구조체가 추가되었는지, 의문이 들겠죠? 일단은, 그런 게 있구나 하시고, 핸들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핸들러, 스트럭트, DB, 이제 서비스 DB 이런 게 생겼는데, 서비스가 도대체 뭐지 하니까 서비스가 이거라네요. 이거는, 그리고, 음, 그리고 DB 서비스, 또 서비스가 떴는데, 서비스, new DB 커넥션. 뭔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위한 함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B에 넣어줬어요. 근데 뭐, 이 과정 중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궁금함이 생기는데, 왜 핸들러를 만들었을까? 다음에 뭐 DB 커넥션을 왜 해주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그러기 전에 DB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부터 배워보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git 클론을 때려서 git 클론을 해서 뭐 그냥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아마 에러가 나실 게 분명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항상 여기 위에 맨날 패키지 써라. 패키지 메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뭐 실제 코드도 그렇게 짜야 돌아가고. 근데 이런 패키지가 메인 패키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에 서비스 패키지라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서비스인 이유는 이 폴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기도 한데 일단 패키지를 왜 만드냐면은 어, 메인 닫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몇 줄이죠? 100줄도 안 되죠. 100줄 넘었죠? 100줄 좀 넘었는데 100줄 저는 개인적으로 100줄에서 200줄 사이가 좀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200줄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관리가 안 돼요. 코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이상하게. 진짜 신기하게 200줄 좀 넘어가면은 이거 좀 뭐라 그래 헷갈리는데 그런 게 좀 생겨요. 근데 이 헷갈리면은 버그 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면 패키지 저장을 통해서 해주는데 패키지 저장을 이런 코드가 너무 길어지니까 분야별로 뭐 DB에 관한 코드들을 쫙 모아서 이런 패키지로 만들고 뭐 혹은 나중에 저희가 할 일이지만 이런 핸들러들 있거든요. 저희가 핸들러들이잖아요. 다 이거. 이런 핸들러도 나중에 가면 거의 200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헷갈려지기 십상이라서 저는 패키지를 통해서 이런 그런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코드들을 저장을 해서 따로 주제에 맞춰서 코드들을 저장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DB는 따로 빼놨어요. 왜냐하면 DB는 메인 로직, 즉 핸들러를 요청을 받고 요청을 처리하는 작업이 핸들러라면 그거에 부수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빼놨어요. 왜냐면 또 같이 있으면 되게 헷갈려지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 이게 몇 줄이죠? 60줄인데 100줄 넘어가죠? 그럼 또 치면 200줄 돼요. 진짜 제가 이걸 분리한 이유는 진짜 복잡해지기 때문에 분리를 합니다. 거의 100줄 넘어가면 분리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DB에 패키지를 만드는 패키지는 이렇게 폴더 아래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 고랭에서는 전혀 얘가 못 알아쳐먹어요.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이 패키지를 그냥 여러분 상태죠. 그냥 그냥 코드를 다 때리 가져와 봤는데 해보려고 했더니 패키지 에러가 무수한 패키지 에러가 여러분들을 반길 텐데 그거를 막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여기 미리 써놨어요. 이제 리드미에서 써놨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고 모드 이닛을 해야 돼요. 고 모드 이닛을 하면은 뭐가 생성되냐면은 이게 생성이 됩니다. 고닷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패키지를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 패키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외부 패키지를 갖고 올 때도 있거든요. 뭐 현재 저희도 외부 패키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스트그레스를 이제 연결이나 뭐 이런 걸 도와주는 애인데 외부에서 저희가 갖고 오는 거예요. 깃허브 내부 패키지를 좀 의존을 하기 때문에 내부 패키지나 내부 패키지 이런 것들이 뭘 했는지 나중에 가면 까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내가 뭘 했더라? 뭐 패키지를 뭐 나중에 뭐 다른 데 컴퓨터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헷갈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도와주는 게 뭐 이런 패키지 관리랑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고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파이썬에는 PIP라는 것도 있고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 가면 누겟 패키지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패키지 관리하는 게 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디펜던시 때문에도 중요해요. 뭐 의존성. 근데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도
관리를 하고, 체크업, 업그레이드, 이런 업데이트 관리도 하고, 내가 무엇을 패키지를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 게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고 모드 이닛을 하시면 이런 게 추가가 되고요. 패키지 장부가 추가되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패키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고겟을 사용하시면 돼요. 고겟, 이렇게 하시면 이제 패키지고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깔리게 됩니다. 어디에 깔리냐면은, 여기 sr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cd 이동하고, ls를 눌러보면 이게 막, 이런 게 추가가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게 추가가 되는 건데요. 아마, 그래서 고겟, 이걸 하시면 이게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라이브러리, 내부 패키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저희는 서비스 폴더 아래에 패키지 코드들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죠. 폴더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먼저 장부를 만들고 거기서 가져오는 방법은 고겟을 사용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DB 커넥션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 건데, 또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IO util, 그러니까 input output utility 패키지를 저희가 쓸 건데, 거기에 read 파일이라는 걸 있어요. read 파일이 뭐 하는 거냐면 파일을 읽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파일을 읽어올 건데, 파일이 왜 필요를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기 위함인데요. 연결을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TCP 통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위치나 포트는 어딘지, 그리고 DB에 들어갔을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여기다 해두었기 때문에 이거를 불러와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파일을 GitHub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왜 올려놓지 않았냐면 일단 이런 걸 JSON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여러분도 키 폴더 만드시고 그 아래에 dbinfo json, i는 대문자예요. i 대문자. 그래서 info json으로 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물론 패스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한 패스워드인데, 제가 왜 이거를 GitHub에 올리지 않냐면은 패스워드 때문이에요. 패스워드, 토큰, 키, 이런 거는 절대 올리면 안 돼요, GitHub에. 그렇기 때문에, GitHub에 올리시더라도, 프라이베이트 리파지토리로 하셔야 되지, 절대로 키나 패스워드를 이제 GitHub에 올리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운이 진짜 안 좋으면 내 리파지토리가 공개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를 아작을 내겠죠. 만약에 이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 DB로 들어가서 DB에 디도스 하고는 게 아니라 그냥 DB에 무한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뭔 짓을 해도 되니까 비밀번호를 알면.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비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itHub 공개된 장소에서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는 상식이죠, 거의. 비밀번호는 GitHub에 올리시면 안 돼요. 비밀번호, 키, 토큰, 이런 것들. 일단은 그런 걸 어떻게 막냐라고 한다면 닷 쓰고 git ignore 파일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json은 이제 제가 dbinfo가 JSON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별은 뭐냐면 모드라는 뜻이에요. 모든 JSON 형태의 파일은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배치 파일이 있었는데 그 배치 파일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간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git ignore로 설정을 해주셔서 안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JSON 바이트를 가져와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은 상당히 무거운 운영체제의 요청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러가 날 수 있어서
리드 에러를 만들어 놨고요. 에러 핸들러죠. 뭐 그리고 이제 제이슨 형태를 뭐 구조체로 하는 방식이 있고 매핑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매핑 방식으로 구현을 해봤고 이렇게 엄마샬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이슨 형태의 파일을 이제 매핑 형태로 바꿔주는 걸 엄마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제이슨 엄마샬 해도 뭐 이게 제이슨 파일이 뭐 망가졌거나 그러면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에러 핸들러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외부나 내부, 외부에서 내부,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 이런 것들에서 되게 에러가 나기 때문에 버그랑 에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버그는 내가 일으키는 거고 에러는 남이 일으킨 거를 내가 수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운영체제가 싼 똥을 내가 수습하는 거고 이것도 뭐 운영체제에서 뭐 잘못됐던 것들은 내가 치우는 거기 때문에 에러는 내가 치우는 거, 내가 싼 똥이 아니라 남이 싼 똥이고 버그는 내가 싼 똥이에요. 아무튼 커넥션을 오픈을 하려면 커넥션 인포를 스트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줬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뭐 S프린트 F를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그리고 이제 SQL을 오픈 그러니까 커넥션을 연다. 커넥션을 열었는데 커넥션을 연다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커넥션을 여는데 그 여는 과정에서도 이게 TCP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내 컴퓨터와 내 컴퓨터가 연결을 하는 거지만 이제 서버가 뭐 대기업 서버 막 이러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 막 오리건주에 있다가 막 저기 반대편 뉴욕주 이렇게 해가지고 막 DB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처리하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구조체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B 커넥션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DB 커넥션을 만드는 방법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핸들러에다가 담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핸들러를 왜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변경한 이유가 뭐냐면은 핸들러 펑션에 핸들러 구조체 안에 핸들러가 있는데 그럼 네이밍 센스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바꾸면 좀 안 되는데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간 이렇게 파스인데 나비게이션인데 나보로 줄여서 했습니다. 뭐 밑에는 똑같은데 좀 변하는 게 있죠. 핸들러가 필요한 이유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핸들러 구조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건데 DB 커넥션은 쭉 오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DB 커넥션은 TCP 통신을 하는 거예요. 통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통신 과정에는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에러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이거는 뭐 나중에 네트워크 시간에서 배우시지만 뭐 다양한 에러들이 있어요. TCP 통신에 뭐 유실이 된다든지 뭐 이런 에러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 한 번 딱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 하나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연결을 이제 여기서 세이브해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SQL 통신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해놓지 않고 그냥 이제 여기서 세이브죠. 세이브 아래에 그거를 연결하는 거를 계속 만들게 되면은 성능도 안 좋아질 뿐더러 계속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 통신하는 필요 없는 작업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DB를 이제 좀 공용 자원으로서 하나의 공용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핸들러 안에 넣어줌으로써 좀 이런 핸들러들, 뭐 세이브라든지 이제 나중에 뭐 델리트, 업데이트 이런 애들도 DB를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클래스 형태로 보면은 이게 확이 와닿긴 하겠지만 이게 고에서는 클래스가 없어서 핸들러를 만들어줘서 핸들러의 그런 공용
공용 데이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용 데이터를 만들고 그 아래에 뭐 멤버 함수 뭐 얘 있고 그리고 그 멤버 함수에 사용되는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공용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되셨다면 그냥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저희가 진짜 본론 들어가면 SQL 입력이죠. SQL 입력하는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 데이터 중에 이미 입력이 돼 있는 애들은 또 입력을 하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원래 있던 걸 또 입력하면 안 되니까 입력은 되겠지만 중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니다. 뭐 해도 되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업데이트 부분 좀 따로 떼는 그래서 exist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 컨텐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DB로 가서 검사를 해요. 실제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뭐 select exists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런 명령어가 존재하고요. 이거를 해서 뭐 결과가 뭐 true니 false니 나오거든요. 이 스킨 쿼리로우는 뭐냐면 한 줄만 처리한 그 쿼리가 한 줄로만 나올 때 사용하는 언어고 쿼리를 로우가 없으면 쿼리죠. 쿼리는 여러 줄이 나오거든요. 여러 줄이 나오는 쿼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치킨 테이블 있을 때 뭐 치킨 회사 어디 회사인지 쫙 나오고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줄 처리하고 그 데이터 그 나온 결과 값을 여기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주소로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배운 내용이에요. 아무튼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컨텐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false죠. 뭐 영은 되게 false인데 이것도 차후에 바꿀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execution은 여기 insert나 update나 delete에 사용되는 건데 select에는 쿼리가 사용되고요. execution은 insert, delete 그리고 update가 사용된다. 그래서 insert에 뭐 이렇게 하고 변수들은 이제 $1, $2 이렇게 하셔야 돼요. insert 구문은 아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SQL이죠. SQL은 뭐라고요? 통신이에요. 그때 통신인 이유도 살짝 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SQL 설치할 때 포트 버전을 설정한 게 그 이유라고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포트 번호는 왜 필요한 거냐면은 이제 TCP 통신을 할 때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문. 프로그램이 어디 있으니까 열로 들어와라. 이런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간 현실 세계로 보자면. 그 문이 다 열려있는 게 아니라 허락되어 있는 문이 있거든요. 그게 포스트그레스 SQL에서는 5432이고, 거길 열어줬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증거가 통신이라는 증거고, 어쨌든 간 SQL은 통신인데, 이 통신은 물론 지금은 로컬 호스트, 저희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통신이지만 프로그램이 점점 막 대기업에서 하고 막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두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 외부 통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 있어서 그 에러를 담아주는 쿠키를 구워줍니다. 쿠키를 구워주고 보내주고 아니다 뭐 에러 안 났으면 그냥 끝났다 또 보내주면 돼요. SQL 입력까지 저희가 크리에이트를 맞춰봤는데요. 이게 직접 진짜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닫고 입력하시면 서버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 로컬호스트를 제가 미리 해놨고 이제 F5를 누르시면 반영이 되는데 한번 그냥 보내면 이제 제목이 없다. 제목을 쓰고 그냥 보내면 이제 글쓴이 길이가 짧다. 뭐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뭐라 보내면 이제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면 일단은 됐어요. 서버로 갔겠죠. 근데 서버로 가서 SQL이 저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SQL 쉘로 이용해서 아직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이 부분을 저희가 구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걸 구현해 놓으면 나옵니다. 클래스 note. 자, 추가가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됐고 이거까지 되셔야 이제 완성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러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에러를 잡냐면요. 여기에 에러가 나는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 어떻게 살피냐면 로직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될까, 안 되는 조건들을 일부러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 클라이언트 부분에서는 조건,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서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그렇게 할 방법이 있긴 한데,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 깔고 그래야 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fmt 프린트 ln 해갖고 타이틀이 잘 왔는지 유저네임이 잘 왔는지 이런 거를 계속 관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프린트 ln 여기서 만들어 보고 여기서 만들어 보고 여기서 요거 에러였나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도 만들어 보고 에러가 낼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SQL이 안 됐다. 그럼 SQL 전에서 뭔가 에러가 났겠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그러니까 프린트 ln을 써보시면서, 출력이 되네? 정상 처리되네? 정상 처리가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여기서 에러가 났을 수도 있고요. 여기 구현이 잘못되거나, 에러가, 프로그램, 이걸 다 못 봐줘요, 얘가. 프로그램에서 에러 코드가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로직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직을 내가 잘 짰는지 아니면 잘 베껴 적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에러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코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뭐냐면 먼저 사용자 입력 데이터 받았고 다음에 조건 검사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하고 서버로 이동해서 또 검사하고 근데 검사하다가 맞으면은 SQL로 입력하지만 안 되면 쿠키를 구워서 보내줘야 되겠죠. 쿠키 보내는 거 해봤고 다음에 SQL 연결하는 거 배워보셨죠? 연결을 먼저 하고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공용 자원화해요. 연결을 하나만 해도 족하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구조체로 하시든 상수로 잡아버리시든 그렇게 하셔서 execute는 뭐다? insert, update, delete 할 때 사용하고 query는 select 사용하는데 select 중에 쿼리가 여러 개 나올 때도 있고 한 개 나올 때도 있는데 한 개 나올 땐 쿼리로우를 사용하고 안 나올 땐 쿼리를 사용한다. 여러 개 나올 땐 쿼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패키지도 배워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패키지 관리는 고 모드 이닛에서 하고 먼저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이용할 때는 외부 패키지의 경우에도 고get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음에 내부 패키지일 때도 내부 고get 내가 하고 싶은 그 패키지의 폴더 이름을 이제 입력하시면 지 알아서 패키지를 입력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패키지를 왜 사용하는지 코드가 점점 막 300줄, 400줄, 1000줄 막 계속 넘어가면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끔 분리를 해서 유지보수를 강하게, 유지보수를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에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함수, 구조체, 클래스, 객체지향 이런 거. 객체지향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패키지 3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배워봤습니다. 크리에이트를 좀 만들어 봤고요. 아마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완성된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완성된 코드를 보시면서 이제 그 과정을 복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